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3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개꿀잠 자고 컨디션 회복하고 토요일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새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날마켓 신상품 소개하는데 글씨를 못 읽잖아요. 완전히 그냥 멘탈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같은 경우는 제가 새날 출연하는 날은요, 아직 시사를 잘 모르니까 제가 방송하는 날은 그 푸나님이 보내주시는 의제를 받아서 제가 공부하고 따로 메모를 해서 그 노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은요, 정작 노트에다가 실컷 적어두고 그 노트를 집에다가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줄 놓은 거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잖아요. 12월 2일 금요일은요, 저의 예민함이 극도에 달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1일은 괜히 쓸데없이 매물대를 만들 것 같고 뭐 종목들도 올라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그 누구에게도 매도 주문을 내시라고 톡을 안 드렸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2일이 되니까 주식시장은 안 좋았지만 또 스멀 또 대굴박을 들이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는 종목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도 주문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톡들을 보냈는데 12월 2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보내드린 톡을 너무 늦게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막 제 성격을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행히 늦게 확인하신 분들이 이제 목표가에 왔다가 이제 밀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목표가를 회복하면서 매도를 다 하셔서 다 다행이고, 또 이 시점에서 미쓰리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가? 그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대굴박을 막 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12월 2일 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정말 아임굿으로 연명하면서 계속 눈 떠서 일은 하고 할 거는 꼬박꼬박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12월 2일 금요일 날 정말 3시 반 장이 끝나자마자 그냥 완전히 떡실신해서 한 3시간 정도 잤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포르투갈 축구 보지 말고 그냥 잠이나 더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냥 손흥민 선수가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뭐 뉴스 보고 그다음에 경기 직전에 그 방송하는 것들 쭉 보다가 축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시에 잠들어서 눈을 떴더니 세상에 11시였습니다. 정말 너무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 축구 보지 말고 잠을 좀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여차하면 그냥 TV 꺼버리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맥주 한 잔 마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아예 집에다가 맥주도 사놓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술 안 먹고 좀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술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축구를 다 보고 새벽 3시에 또 못 자면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정말 그 약도 안 먹고 완전히 그냥 맨정신에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몸이 재충전을 하기 위해 완전히 숙련해버린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잤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그 동네 그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언니 축구 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축구 이제 본다고 하면 그놈의 가시나가 이제 치킨이랑 맥주 사들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그놈의 가시나랑 낄낄거리고 축구를 볼 텐데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구 안 볼 거야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저 혼자 몰래 축구를 보곤 잤습니다. 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축구 봤는데 안 볼 거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에 오늘 방송 끝나고 이따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이 보약인 것 같아요.
자,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청취자님께서 어제 에피소드에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이 에피소드에 달아주신 댓글에 예전에는 이게 이름이 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안 달리고 예, 좀 다른 걸 이걸 핸들이라고 하나요? 예, 그게 달리는 바람에 여하튼 이 윤재라는 님께서 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말씀 그대로네요. 실업률 발표 후 마이너스 2.5% 넘게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는데 다 올리네요. 미쓰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쓰리님 말씀 듣고 안 팔고 버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저를 믿어주신 예, 우리 윤재님의 예, 그 신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토요일이라 뭐 제가 잠 못 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하면서 오프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부터는 초조하게 가실 때가 아니라요. 조금 느긋하게 가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미쓰리가 개떡처럼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 찰떡처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윤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금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을 때는 마이너스,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축구를 보면서 계속 뉴욕 증시를 체크를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증시 그냥 그래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구나. 얘네 뭐 낙폭을 줄이거나 돌려놓을 텐데 그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한 이후 왜 하락했냐면요. 투자자들이 너무 쫄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구름 위의 신처럼 이렇게 시장을 내려다보면 12월 2일 뉴욕 증시 장 초반에 빠져서 시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입시키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유리 멘탈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 재료들에 막 심쿵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고 있는 겁니다. 1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0% 상승 마감,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해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낙폭을 줄여서 0.12% 하락, 나스닥이 0.18% 하락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1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왜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라는 질문보다는 왜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 하락 낙폭을 줄여서 다우지수는 반등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달 강한 고용이었다. 그래서 고용이 좋네.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게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네?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거죠. 웃기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준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날 고용지표가 둔하게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안 좋았으면 그 모질란 전문가들이 미국 고용이 부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개소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게 아니라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온 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왜 얘네들이 고용지표를, 예상치를 20만 명까지 다운시켜놨을까? 눈높이를 왜 이렇게 낮춰놨을까? 왜? 눈높이를 낮춰놔야지만 눈높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하물며 전월 대비 부진했지만 예상보단 잘 나왔다. 미국 고용 견고하다라고 미국 경제를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초반에 하락했던 이유는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를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인하를 안 하겠네라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를 만들 결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낙폭을 줄여서 다우지수를 플러스로 전환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1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길래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저렇게 장 초반에 개쫄았을까라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는 20만 명이었는데 발표된 수치는 2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예상치를 20만 명으로 눈높이를 그렇게 크게 낮춰놨을까라고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궁금증을 한번 느껴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미국은요, 고용이 땡큐인 나라예요. 고용이 좋으면 다 좋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고용이 좋다라는 것이 유지가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 않겠다라는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쓸데없이 뭐 연준이 예상보다 올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11월 마지막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고 확실한 신호를 줬잖아요. 그런데 아니 무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30일 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12월 중순에 FOMC 회의에서 아니야, 미국 고용 좋아, 75bp 금리 인상 이러겠습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멘탈을 잡아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그 관점을 정말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저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월가 예상치 20만 명이었는데 26만 3천 명 증가했다. 미국 경제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10월에도 26만 명 정도 나왔죠. 지금 미국 고용은 26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1월 달에 금리 동결,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75bp, 7월 달에 75bp, 9월 달에 75bp, 11월 달에 75bp. 이렇게 금리 인상을 쭉쭉쭉쭉 진행을 했는데, 연속해서 75bp 금리 인상을 4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초에 금리 인상을 75bp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예상치보다 높았다. 이 얘기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해서 3.7% 유지됐고요. 자, 임금 상승률은 10월 달에 4.9였는데 11월 달에 5.1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거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 이거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했습니다. 자, 그런 쓸데없는 공포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분 최근 들어서 12월 2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얘네들 왜 20만 명이라는 이렇게 눈높이를 낮은 수치를 내놓을까요? 얘네들 아마 산타랠리를 보낼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은 그 메시지를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그 20만 명이라는 눈높이 낮춤에 그렇게 집중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몇 월 달 겁니까? 11월 달 거죠. 11월 고용지표입니다. 11월이에요. 여러분 11월. 자, 그러면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11월에 미국에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은 고용이 좋으면 다 좋은 나라고 소비가 좋으면 다 좋은 나라입니다. 11월 달 소비 시즌을 맞아서 고용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 치킨 가게 하시는 분들 매출이 막 100% 이상씩 올라갔다고 하죠. 그분들이 이 배달 기사님들 얼마나 많이 구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11월 달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즉 11월 달 미국은요. 고용이 늘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고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즌인데 왜 얘네가 이렇게 20만 명씩 낮은 예상치를 낮춰놨을까? 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눈높이 낮춰놓고 고용지표 좋게 포장하고 그리고 산타랠리 보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며칠 전 그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월 28일 월요일이었죠. 그날 3대 지수가 1%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때문에 공급망 우려 악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은 다 마스크 벗고 그런데 뭐 지금 중국의 코로나 왜 그렇게 걱정해요? 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11월 28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그냥 미국이 산타랠리 보내기 전에 뭔가 이렇게 물갈이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그런 얘기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라는 재료를 끌어다가 뉴욕 증시 하락 원인에다가 갖다 달아줬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2일 나온 얘기가 뭡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가능성 시사했다고 하잖아요.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 중에 한 발언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슬쩍 시장이 흘립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현재 중국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중국 그 시민들이 막 그 시위하고 이러니까 코로나19 조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주로 3년간의 팬데믹에 분노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중국이 코로나 정책 완화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치 정말 이 주식시장을 어떤 그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뭔가 정말 계획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뭔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뭔가 신기하게 뭔가 어떤 재료가 딱 나오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어요. 왜냐? 뭐 유럽 증시는 쫄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처럼 쫄보니까.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1.84%가 빠졌어요. 2,43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금요일 날 증시, 금요일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어떤 유튜브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글을 읽어드렸듯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일단 그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장에서 이벤트 중인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일단 이익 실현한 상태고요. 또 하나, 아직 이익 실현이 안 됐지만 목표 가격까지 오지 않았지만 금요일날 그 폭락장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초반 3대 지수가 하락한 이유 다시 정리하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본다면 고용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우려감, 여기에다가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10월 달에 4.9가 나왔는데 11월 달에 5.1이 나왔다. 그래서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3대 지수가 초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증시를 좀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리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임금 상승률보다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뭐다? 주식 상승입니다. 주가 상승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앞에 방송에서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사고 싶은데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지만 주식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12월 중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금리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12월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저는 둔화됐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만약에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진행이 돼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산타 랠리는 이슈를 가지고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정말 재밌는 것이 약간 상대적인 거예요. 25bp 금리 인상도 주식시장엔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예요. 예전에 25bp 금리 인상한다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75bp씩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75bp가 아니라 25bp 혹은 50bp만 인상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안도하는 겁니다. 아직 연준은요, 우리 금리 인상 이제 안 할 겁니다라고 선전포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2024년 전까지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투자자들은 2019년도를 생각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 안 된다고요. 금리 인하 못 합니다. 금리 인하는 언제 알게 되냐면요. 제가 또 강조하지만 내년에 2023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 한 25bp씩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금리 동결만 가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은 좋아라 합니다. 일단 지금 금리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다 그 이슈를 받아서 소화시켰고요. 여기에다가
FOMC 2023년 8번 회의 중에서 뭐 내년 초반에 한 25bp씩 한 두어 번 하고 나머지는 동결로만 가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호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시장은 호재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거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금리 동결하다가 미국이 어느 순간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내놓겠죠. 자,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시장에 큰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고용지표는 미국은 고용지표는 잘 나오면 땡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난달에 발표한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앞자리가 바뀐 거를 우리 경험했습니다. 12월 13일 11월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7.7%보다 훨씬 더 둔화된 지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너무 투자자들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느라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아이고 금리 인하 물 건너갔구만 하는 실망과 걱정으로 뉴욕 증시가 이날 하락한 겁니다. 아마 다가오는 한 주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준비를 해드리겠지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요.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지표를 앞두고 뭐 그냥 또 막 그냥 투자자들을 막 그냥 불안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면 2420에서 2540포인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2500포인트는 한 번에 딱 올라가서 딱 안착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터치합니다. 마치 제가 국제유가 여러분 80달러 깨질 건데 다시 80달러 갈 거고요. 들썩들썩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포인트를 계속 트라이 할 거예요. 그러면 2500포인트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2500포인트 안착을 하고 산타랠리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전망을 바꿀 겁니다. 그때 미쓰리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아무리 이 주식은 이슈를 좀 빨리 땡겨 쓴다고 해도 김진태 사태가 불러들인 그 악재가 아직까지 뻥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골마 터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 건드릴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2500포인트 안착하고 국내 증권 전문가들이 이제 2500포인트 안착했으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위기 만들면서 1월 효과까지 밀어 올릴 때 저는 조심할 거라고요. 제가 이벤트 지금 진행하는 분들 한 종목 한 종목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일단 뭐 하루라도 일단 쉬고 뭔가 소화시키는 과정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대신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수익률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제가 금요일 날도요. 그 후진 주식시장에서 목표 수익률이 5%인데 어떻게든지 제가 1%라도 더 먹여드리려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이제 거의 방송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그 제가 목요일 날 이제 푸나님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연말도 됐으니까 이렇게 쭉 지나온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제가 푸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돈다방 미스리 애청자님들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멘토님이 계셨어요. 제가 돈을 겁나게 말아먹었는데 그분이 제가 말아먹을 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돈을 맡기고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돈 한 푼도 못 찾을 거다. 대신에 그 아가씨 크게 될 거다. 그냥 사람에게 투자했다고 생각해라. 이제 그거 믿고 그냥
저에게 투자하시고 정말 그 돈을 다 날리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드실 때 제 옆에서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미쓰리는 인생의 기회가 한번 왔다. 근데 놓쳤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찍은 게 30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30대는 바닥을 찍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기회가 올 텐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서 다시 바닥을 찍게 되면 그때는 일어나게 되는 그 시간과 이게 더 힘들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매일매일 만약에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 만약에 내가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라. 천천히 제대로 일어나라. 라는 조언을 만날 때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어찌됐건 제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방송 가서 증권 방송이랑 계약하고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면 저는 돈을 빨리 벌었겠죠. 빨리 성공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제가 제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내가 얘기한 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신뢰는 무조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각오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도 예전에 한때 제가 바닥을 딛고 일어나면서도 돈다방 미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미 저는 이제 그런 기간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런 기간은 지나간 것 같고 대신에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 열심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침착하게, 그렇게 돈다방 미스를 항상 여러분들 곁에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에 저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고용지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왜 미쓰리가 예상치를 이렇게 낮춰놨을까? 왜냐하면 전 잘 나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그래서 얘네가 일부러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놓고 고용지표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고용지표 잘 나오는 것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산타랠리 만들어가면 된다. 그런 계획에 미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증시 방향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지, 어떤 점을 조심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꼼꼼히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나만 보고 싶은 방송이지만 그래도 구독자 수가 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응원의 글 아니면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하는 어떠한 글들도 땡큐니까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눈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포근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